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물가지표가 잡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현재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관세 리스크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 다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에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압박은 또다시 이어질 거고요. 외국인이 7개월째 우리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또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로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좀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의외로 좀 차분한 모습입니다. 아마 그 차이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느끼는 나라들과 어차피 내 발등 찍을 거 알고 있어라고 준비했던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또 반사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또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또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오늘 역시나 마켓나우 1부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 체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얘기를 오늘 제일 처음에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고요. 여기 상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82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은 이제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 여당 쪽에서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 국힘 쪽에서 2명의 의원이 기권을 하는 데서 결국 사실상 찬성 의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사 충실의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좀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하는 내용. 이것도 사실은 소액주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좀 건의를 이미 한 상태고요. 이제 지금 이 상법 개정안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완전 상반된 이슈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 같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휘둘리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여론 등등등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반면에 국내 입장에서 자본시장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또 하나가 작년부터 유난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탕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될 그런 법안이다. 기울어진 노동장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이제는 좀 선진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는 법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권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쯤에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그때 이후에 다시 아마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회는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또 이제 변화를 좀 줬습니다. 보시죠. 비중 확대한 종목 보면 삼성증권, HD 현대산업개발, CJ 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YG엔터들 지분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줄였던 비중을 축소했던 종목을 보면 한화엔진하고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한화엔진, LX 인터내셔널 일단 조선주 대표 조선주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아무래도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무역에 좀 어떤 위축을 예상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상사주죠. 이런 무역 관련주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종목들 엔터, 그러니까 비중을 늘린 종목들 엔터,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대표적인 내수주죠. 이 물류주인 CJ 대한통운이고, 그다음에 건설과 이 증권은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창용 총재가 한두 번 더 금리를 올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에 대한 금리 수혜 인하 수혜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번 그 국민연금의 그 보유 비중 변경의 이 밑에 흐르는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역시 관세 리스크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유 비중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조선주가 하나엔진이 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국민연금이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좀 전체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냐, 그렇게까지 아직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S가요 무려 18.9%, 장중에는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좀 올라서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2월 13일부터 20거래일 연속 지금 기타 법인이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타 법인이 뭐냐면 일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법인이 어떤 회사의 주가를 살 때 찍히는 게 일반 기타 법인으로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 게 1,100억대 이상을 샀고 99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게 LS 지분의 한 3.7%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최근에 호방그룹이요. LS의 지분을 3% 매입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99만 주 정도 샀던 부분 3.7%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을 호방건설이 샀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호방건설이 그럼 왜 LS 지분을 이렇게 스멀스멀 사고 있느냐 보니까 호방건설의 계열사로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이 초고압 케이블 시장을 놓고 상당히 좀 경쟁을 좀 격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LS전선에 있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제 뭐 스카우트됐겠죠. 그러면서 가면서 이를테면 이제 기술이 유출됐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좀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LS가 좀 2심까지는 이긴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소송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우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 회사의 지분을 3% 이상 사면 그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호방건설이 LS의 지분을 계속 사고 있는 게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 쪽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좋은 분야이긴 한데 우리 국내 1, 2위 업체들의 이런 경쟁이 글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하게 되네요.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주가에 잘 반영해주더니 간밤에는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받아들였던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안에서 나스닥이 2% 가까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빅테크 관련주들도 어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일제히 하락한 채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7%대 반등을 보이면서 굉장히 반가운 빨간불을 켰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날 장에서 3%대 추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하락이 그나마 더딘 편이었고요. 그 가운데 최근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뚝 떨어지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중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3,000달러를 벌써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금 가격은 거의 15%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연말까지 3,2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왔었던 주요 지표들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PPI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CPI와 동일하게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여파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월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부터가 진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PPI 안에서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은 PCE까지도 적용되는 지표 일부가 상승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는 PPI는 CPI와 다르게 오를 수가 있겠고요. 만약 PCE가 오름세를 보이게 된다면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인 만큼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 나왔죠. 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도 인플레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고용 쪽에서도 경기 침체는 없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간밤 일제히 하락했던 이유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도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유럽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까지도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증시는 결국 부담을 느낀 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에서 확인을 해드렸던 것처럼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시장을 흔들 만한 주요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17일에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18일에는 미국의 FOMC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는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엔 동결로 우리가 기정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또 어떠할까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리마켓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코스피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현재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만 0.8%대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쪽은 다르게 5개 종목이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이 1%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 개장되는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우리 시장이 지금 미증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체결 강도처럼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에 대한 기조라던가 선택을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를 어쨌든 매매할 때 계속 좀 참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참고를 하실 때 체결 강도에 대한 꿀팁들 오늘도 좀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예시 종목들 하나 두 개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은요.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들 세정하는 기업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원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매출도 굉장히 많고 이제 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웨이퍼를 세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네. 코미코 같은 경우는 장비들을 이제 세정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원탑, 탑티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약간 느낌 있는 흐름이 좀 나와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미코를 선정한 이슈 먼저 확인해 네.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미코가 오. 기업 이름 들으면 좀 약간 개별주 같은 성격이 네.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텍사스주 보정 200만 달러 수령.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자동차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주위로 이제 그 협력 업체들이 쫙 다 같이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텍사스주에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같이 진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코미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200만 달러가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령.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가 이 보조금을 수령을 한다 안 한다. 줬다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안 준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준다 안 준다 아니면 줘도 뺏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느낌이 있는 거고 밑에 단을 읽어보면은 가장 네. 최근에 나온 부분인데 500억 투자 텍사스 세정란 증설로 실적 개선세를 기대를 한다. 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정이 이제 그 웨이퍼가 아니라 그 반도체 장비들. 그렇죠. 네. 부품들이나 장비들을 세정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지난해에 1,124억 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비 240%가 좋아졌다. 이건 뭐 너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전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이번에 좋아지면은 뭐 몇천 %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흔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코미코 정도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것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생산 라인도 늘린 걸 보면 앞으로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네. 할까요? 뭐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트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좀 약간 너울너울하는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어제 대량 거래를 좀 발생을 하면서 위에서 좀 약간 밀린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 이건 시장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 요즘에 가장 좀 약간 강조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정배열이란 말이죠. 네. 5일선이 까만색 선이고 그다음에 20일선이 빨간색 선인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된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역배열을 극복을 하는 요 흐름, 요런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도 똑같은 좋은 예가 있는데 정배열 유지하다가 그러네요. 요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게 네. 그러다가 이제 상승 흐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아직 덜 움직였기 때문에 이틀 연속 급등은 사실 큰 부담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분의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그런 네.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언제쯤 신호를 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날의 체결 강도를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날 이제 어제는 거래량이 엄청났었고 네. 이제 그 전날 수요일장. 대비해서 한 네. 40% 정도 거래량 늘어났고요. 체결 강도 170이 당일 5일 체결 강도 103. 이제 굉장히 한 번도 안 들어갔다가 그날 딱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올라갔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체결 강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거래량과 상승률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코미코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고 반도체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미코를 빅샷 종목으로 들고 오지 않으신 이유는 어제 많이 올랐었나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조정 받으면서 5일선 유지가 되면 한번 이제 이틀 정도 오른 게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갖고 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미코에 대해서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탄탄한데 체결강도까지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체결강도 신호가 나온 뒤에 전거래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율호요.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저희 빅샷 코너에서 거의 첫날인가 둘째 날 맞아요. 한번 관심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체결 강도가 너무 좀 특이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모멘텀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700개 정도 있죠. 어제 3등을 기록했던 기업이에요. 상승률 3위. 근데 이건 좀 약간 과거에 나왔던 어떤 네. 그 재료인데 삼성전자의 500억 슈퍼컴퓨터 부품을 공급을 한다.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이제 납품을 한 건데 좀 약간 이 기업이 좀 너무 개별주 같긴 합니다만은 델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약간 1차 벤더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이상한 기업이다 볼 필요성은 없는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서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스토리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면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것을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나 SSD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스토리지. 그다음에 서버가 있잖아요. 그것도 스토리지. 이제 핸드폰에도 뭔가를 저장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스토리지거든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걸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어제 왜 올랐냐 하면은 사실 딱히 설명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뭐 GCT 2025 관련돼서 양적 컴퓨터 데이가 20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딱히 관련은 없긴 합니다만 좀 약간 뭐 그래도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뭐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율호에 대해서 저희가 모멘텀을 짚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요 엄청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제 20% 넘게 급등을 네. 했는데 와, 근데 많이 중요한 흔들려요. 것은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요 구간이겠죠. 네.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한 요때쯤에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간에 굉장히 지루한 구간도 있었고 체결 강도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픽을 했을 때 이제 체결 강도가 너무 안정되고 시장에서 사실 딱히 올라갈 이유는 없긴 합니다만 누군가 계속 사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어제 결과가 굉장히 좋게 좀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렇게 흔들 때도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는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지금 현재 한 3주가 좀 더 된 것 같고요. 네. 20일 체결 강도, 이제 60일, 석 달, 네. 20일 체결 강도는 한 지금 달. 뭐 꽉 차요. 20일 체결 강도 238은 와. 저도 그렇게 자주는 못 봤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5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좀 그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사님이 보실 때 네. 시장에서 조금 흔들렸을 때도 네. 당일 체결 강도가 견조하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네. 네모 박스 위에 네, 네막스 위에. 네, 12일 네. 이때는 살짝 66으로 떨어졌거든요. 요 날이요. 네. 요 날은 이제 이거는 빠졌기 뭐예요? 때문에 체결 강도 빠진 건 당연한 거고 떨어지어서 체결 강도 빠진 건 당연한 거고 떨어져서 체결 강도 오른 거는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원래는 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떨어진 그렇죠. 거다라고 봐야 근데 되는 이렇게 거군요. 매도가 네. 많은 날, 이렇게 파란색 네. 보이는 날 지금 다 100이 넘어 있잖아요. 이렇게 3일 네. 연속. 여기는 뭐 1%, 2%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 뭐 300, 270 이건 그러네요. 이게 보합 때도 180이고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거의 몇 번 못 본 체결 강도고 뭐 체결 강도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고 아까 이제 은별 앵커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직은 모멘텀이 큰 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네. 얼만큼의 시세를 낼지. 이유가 네. 설명이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재료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체결 강도가 좋았구나. 네. 나중에 좀 설명이 되는 이유가 좀 네, 있기 선행 때문에. 지표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로가 지금 석 달, 한 달, 5일도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100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도 지금 500%가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1%밖에 안 네. 올랐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날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웃도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공개될지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이건 예시니까 네. 사실 좀 약간 큰 종목군들을 갖고 오려고 해도 네. 했던 거 하긴 좀 더 그렇고 그래서 좀 그쵸. 약간 개별주들이 있긴 한데 유니테크노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긴 네. 합니다만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 부품 만들고 그다음에 모터도 많이 만들고 네. 우리 그 창문 열 때 이렇게 내리면 창문 이렇게 유리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럼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터도 만들고 최근에 좋은 모멘텀이 하나 그럼 나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일까요?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중국 쪽에 투자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1위 판매량 1위 전기차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BYD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2위로 밀린 지 오래됐고 배터리도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니테크노 공장 전경인데요. 작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공장이 그러네요. 굉장히 네. 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어떤 모멘텀 잠깐 보면은 네. 2017년도에 중국 공장을 설립하고 2018년도서부터 가동을 하고 있다. 이제 가장 주력은 이제 배터리 케이스 있죠. 네. 셀 케이스.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주력이라 아. 이제 중국 전기차가 모멘텀이 생길 때 최근에 좀 약간 주가가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서 관련된 기업들도 잘 가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유니테크노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차트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어제 정말 강했네요. 네, 어제 한 25% 올랐어요. 네. 24%, 5% 올랐다가 좀 절반 정도 밀린 상황인데 이날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수요일 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날 체결 강도를 보신 분들은 사실 이날 딱 봤을 때도 유니테크노를 왜 사지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노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약간- 지금 여기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 가져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돌파할까? 내려가겠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이거의 반복이 되겠지 그런 그쵸. 느낌이 이제 드는 차트인데 이날 체결 네. 강도가 좀 완성이 돼서 그래도 좀 약간 관심을 뭐 두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와 함께 빅샷 시간을 통해서 체결 강도를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차트 보면은 체결 강도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또 네, 맞습니다. 관심 있게 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체결 강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근데 이렇게 좋은 체결 강도를 그걸 언제 그거를 전 종목을 다 찾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방송을 보셔도 되고 이제 종목 검색기로 네. 내가 원하는 체결 강도나 200만 보겠다, 300만 보겠다.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오. 뭐 4개, 5일, 당일 네. 5일, 20일, 60일 4개가 100이 들어간 것만 보겠다. 그런데 네. 체결강 저도 그걸로 원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님 네. 몇 %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저는 일단 굉장히 러프하게 네. 설정하고 필터링을 눈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몇 퍼센트 이상도 좋지만 일단 뭐 100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소팅으로 이제 높은 것부터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빅샷 맨날 시청하시면서 네, 이사님이 다 고르신 종목을 보는 게 알겠습니다. 낫지 않을까. 나중에 그걸 네.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잠깐 좋습니다. 그 시간 한번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체결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 4% 4% 오른 날 이제 체결강도 5일 체결강도 좀 드디어 들어갔네요. 들쭉날쭉하면은 사실 뭐 사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5일 체결강도 한 달 만에 처음 들어갔어요. 네. 5일 체결강도 한 달 만에 처음 들어갔고 4% 오른 날 체결강도가 313회 이런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만 가져보셔도 되고 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이 지금 약간 흔들리는 구간에서 조금 소액만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특이한 점은 체결량이 근데 체결량이 네. 500만 주가 넘었는데 이게 100배가 증가했어요. 네. 당일 체결강도 100 이하로 빠져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윗꼬리가 긴 기업들은 사실 매물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윗꼬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일 체결강도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5일 체결강도 일단 유지가 됐고 아직은 뭐 유니테크노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컨센서스는 나오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테크노 저희가 세 번째 예시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사실 2차 전지 잘 갈 때 이 종목도 같이 주목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는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우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일단 보겠습니다. 기업 하나 인수 잘못했다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원 시스템 네. 관련돼서 네. 자, 이제 조범현 한국타이어 회장이 한원 시스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이 한원 시스템만 아니면 네. 지금 한국타이어가 상한가를 가도 저평가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네. 한원 시스템을 무리하게 지금 인수를 물론 뭐 이쪽 계통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한원 시스템을 인수한 건 다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2016년도 정도에 한원 시스템이 부채가 네. 한 몇천억 정도, 3, 4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4조 원이 넘어요, 부채가. 부채가 사줘요? 네, 한원 시스템 부채가 4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자만 1년에 한 2천억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타이어가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한원 시스템을 보면서 뭐 주주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한원 시스템 배당을 적자할 때도 계속 배당을 했어요. 네. 돈을 빌려서 배당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이제 좋은 건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타이어 쪽에서 우리가 한원을 인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무리한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있고 그럼 한원 시스템에 왜 이렇게 적자가 좀 많이 났나라고 이제 적자도 나오고 부채가 늘어났냐라고 이제 시장이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기차 쪽에 신차를 개발하면은 이제 그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공장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그리고 배당과 관련돼서도 어떤 차입금 이런 것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고 하는데 부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한원 시스템 인수 발표한 날 2번 연속 거의 하한가 비슷한 하락이 나온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원 시스템은 잘 되면 뭐 지금 한국타이어 솔직히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묻다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원 시스템은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리스크는 거의 이제 가격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는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금도 뭐 계속해서 뭐 매수하고 있고 기관계 매수가 그래도 조금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의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매수 종목군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연기금 매수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딱 좋은 거의 최저점, 최근에 가장 최저점의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네. 이날 이제 체결강도상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격대 4만 원 넘어가면 네. 우리 은비아랭크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4만 원 넘어가면 계속 밀렸어요. 네, 맞아요. 네, 요 바로 네. 까만 선이 이제 4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은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해가 2000년도, 2001년도 정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2001년도요? 2020년도? 20년도. 2020년도, 2021년도가 네.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전기차를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서부터거든요. 2000년, 네. 2020년, 2021년.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자동차 한 2만 킬로 정도 많이 타면 보통 타거든요. 슈팅하신 분들은. 네. 그럼 타이어를 갈 때 보통 8만 킬로에서 갈아요. 그러면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전기차 사신 분들은 전기차 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운행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전기차를 사셔서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탔으면 8만 킬로에서 갈면 지금 이제 전기차 그러네요. 타이어를 갈 때가 됐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 타이어가 상당히 좋은 느낌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랑 맞물려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전기차 타이어가 좀 마진이 더 좋나요? 좋죠. 비싸고 네. 일단 전기차가 특징이 무겁잖아요. 네네. 무겁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보다 더 비싸고 일단 만드는 기술력도 많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신호를 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줬는지 지금 바로 공개를 네.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네. 되나 체결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0.6%.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했으니 네. 이때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들어갔고 그다음에 며칠인가요? 3월 5일 날 네. 체결강도 5일 체결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마침 또 한 달 그러네요. 체결강도 들어갔고 세달 60일 체결강도는 네. 그 전에 들어가 있다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체결강도 3% 올랐는데 체결강도 이런 쪽 약간 네임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280 그 체결강도 나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체결강도 지금 4개가 지금 100을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체결강도 4가지 모두가 100을 돌파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4만 원 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 4만 원이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 종목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체결강도 예시 종목 4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저희 박근호 이사의 필터링을 통해서 검수를 한 빅샷 종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크래프톤. 오늘은 좀 약간 큰 종목 네. 2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크래프톤을 들고 오셨는데 또 큰 종목이 체결 강도랑 잘 맞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있습니까?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왜 PUBG라고 네. 공식명이 PUBG거든요. 네. 왜 PUBG라고 표현하냐면 네. 플레이어스 언노운 배틀그라운드거든요. 원래 네임이. 그래서 펍지. 네. 그다음에 뭐 피카웃 우려 이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날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제 네.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앞으로 더 좋아지기 힘들다. 지금 물론 좋지만 더 좋아지기 힘들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죠. 피크아웃. 우려 불식시키는 최선호주. 이제 뭐 KB증권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 좀 달아놨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1조는 절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어떤 분석 자료를 KB증권에서 나왔고 수급도 좋고 지금 체결강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KB증권에서는 최선호주, 게임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 영업이익 실적 발표할 때가 그날이에요? 네, 이날입니다. 네. 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갭으로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뭐 이날 기억나요. 그 증권가에서도 네. 좀 의견이 많이 엇갈렸던 날이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주주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한가 가도 기분이 좋은 그 재료인데 네. 이게 이만큼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저점 잡고 이제 러프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네. 전반적인 딱 하루를 보지 않고 전반적인 체결 강도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표시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 있을까요? 네. 와, 우선 되게 장기적인 체결 강도가 급락 단단하네요. 나온 날은 이 뒤인데요. 그때 이제 체결 강도 풀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 20일 체결 강도 지금 100 계속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5일 체결 강도도 계속 100을 지금 한 3주 이상 유지를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막 네. 몇백만 주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계속 비슷한 상황을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체결 강도 200 넘었고요. 5, 20, 60 다 100을 넘었는데 차트 상으로는 거의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그렇죠. 모아가는 그런 느낌을 줬다. 그래서 앞으로 좀 흐름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될 때 떨어진 그 갭을 아직은 메꾸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석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넘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이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래프톤의 주가 추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공개를 했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S-오일이요. 저는 이 정유화학주를 사실 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기엔 요즘 많이 들고 오세요. 네. 한솔 케미컬 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S-오일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망이었습니다. 그냥 S-오일 작년 실적 얼마예요? 그러면 네. 수치 필요 없고 그냥 망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이제 기저 효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NH 그 증권에서 견조한 정제 마진 바탕으로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이거는 이제 그 러시아 쪽에 네. 그 정유 공장 이제 좀 약간 잘못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6%대 상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긴 한데 사실 정유주들, 화학주들은 유가가 올라도 좋다고 하고 내려도 좋다고 하고 맞아요. 사실 약간 이어령 비어령이긴 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SOL 영업이익이 66%가 떨어졌는데 네. 4분기는 좋았어요. 4분기서부터 좋아지고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약간 연결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유주들의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선 오늘 SOL 들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 이날이 바로 러시아 관련돼서 급등을 한 날이고 네. 3일 정도 이제 옆으로 가격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 조정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골든 크로스도 낮고 거래량도 좀 차분한 이제 조정 네. 주는 구간에서 3일 조정 주는데 거래량이 이제 어제 좀 늘었다라는 거. 요걸 좀 약간 포인트로 좀 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조정 주는 구간에서 일단 5일 체결 강도는 다 100을 넘겨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도 한 달 체결 강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 100을 유지해주고 있고 아까 크래프톤과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 4개의 체결 강도 모두 100이 들어갔고 조정 주고 있는데 거래가 약 2배 한 90% 네. 정도 올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약간 체크를 했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말서부터 좀 약간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SOL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으로는 크래프톤과 SOL 두 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 종목들의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셀트리온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합병 효과 기대로 인해서 1분기 가장 큰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 매출 총 이익률은 분기를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신제품과 그리고 진펜트라 매출 비중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스테키마를 포함한 5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또 하반기에 론칭할 예정이고요. 또 신제품은 판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확실한 관세 정책은 이미 선제적 대비를 완료한 상황인데요. 9개월분의 재고를 1월에 선적을 한 데다가 또 완제의약품은 현지 CMO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판매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고요. 또 미국 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투자 결정도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바이오시밀러 입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또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합병 효과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4%, 영업이익은 1260% 늘어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엣지 파운드리입니다. 한화그룹과의 이 시너지로 인해서 더욱더 기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 한화인텔리전스를 1대 13대 비율로 흡수합병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 적외선 열 화상 센서 기술이 내재화되는 데다가 또 이 제품 영역이 한화그룹 내에서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한화 시스템이 이로 인해서 신주를 배정받아서 현재 엣지 파운드리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또 방산과 인공위성 천체 관측까지 이렇게 열 화상 센서가 적용이 되는 만큼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에 더욱더 제품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적외선 센서 시장은 연평균 7.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전략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특정 소수 기업만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2025년에는 12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17억 달러로 시장 역시도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존에 대비해서 이 해상도가 낮은 저가형 비냉각형 방식의 적외선 센서 제품 양산 역시도 진행 중인데요. 설계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MC넥스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과 또 구동계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 데다가 또 이 차량용 반도체 모듈 패키징 기술력을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이 카메라 모듈과 구동계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애플의 이 공급망 합류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이번 플래그십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객사 내 적용 모델이 또 중저가 모델로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자율주행 라인업 역시도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먼저 전장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등 양산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모듈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다시 재차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가와 고용 안정이 좀 불구하고 정부 셧다운과 또 트럼프의 무역 분쟁 관련된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EU에 관해서 와인과 샴페인 등과 같은 주류 관련해서 200% 관세를 좀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키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증시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준 이유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최근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증시 변동성을 좀 감수할 것이고 실물 지표에 좀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의 시간의 흐름들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셧다운 관련 우려가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출발은 하겠으나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 대한 저항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박스권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나마 좀 나은 업종이라고 본다라면 화장품 소비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과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딱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뭔가 묘하게 하여간 초반에 좀 부진하게 가더라도 오후에 가면 좀 뭐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어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시장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또 작용할지 그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 그 근거는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마음이 오늘도 또 다시 재확인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은 오늘 탑3 같은 경우는요, 상법 개정안 소식부터 좀 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좀 역사적인 하루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나머지 절차들이 좀 많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사의 의무사항을 현재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직은 뭐 절차가 많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변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여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조선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반면에 엔터, 화장품 관련 종목의 보유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조선 테마가 트럼프 수혜 기대감에 단기 급등하자 비중을 낮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주가도 저렴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적은 엔터주 위주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연초부터 중국 시장 개방에 힘이 실리면서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공연 쪽에서의 업사이드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이 되며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 종목으로서는 YG 엔터테인먼트, 아모레 퍼시픽으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테마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만 양자 컴퓨팅 관련 상장 지수펀드라고 하죠. ETF가 4개가 동시에 상장하는 날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자 추정하는 지수는 다르지만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 2차 전지의 붐 때처럼 양자 컴퓨팅 테마도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행에 따라 나온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 의외인 점은 우리 시장보다 훨씬 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양자컴 관련 ETF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인데요. 이에 양자 테마는 개별 종목이든 ETF든 신중한 선택과 개별 검토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고, 국민연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섹터에 대한 언급, 마지막으로 양자컴과 관련된 ETF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호반건설이 LS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좀 영화 같은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일단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 미만을 매입해서 공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매입을 했을까? 일단 나온 것은 LS전선하고 대한전선, 아까 호반그룹이 보유한 대한전선하고 서로 특허 침해 소송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LS전선이 1심에서 승리를 했고 2심이 진행이 됐는데 2심에서는 1심 판결 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5억여 원의 LS전선의 배상 책임을 지금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반건설이 왜 매입을 했을까? 3% 미만이라도 3%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장부랑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입장에서 LS전선에 뭔가 장부 서류를 열람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분을 매입하니까 LS는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분을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기타 법인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타 법인은 투자 법인에 속하지 않는 이 회사가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이 저 대한전선을 보유한 호반그룹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이 기회에 LS의 지금 제주주 지분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냥 지분을 흔들어 버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나리오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기타 법인으로 매수가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LS가 오를 것은 지금 모멘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에 지금 가장 센 이슈 두 개가 붙었습니다. 방산의 양자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하는 것인데 소리 소문 없이 전혀 몰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광섬유 계측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광섬유가 양자 컴퓨팅에서 이 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 섬유라고 해서 지금 광섬유가 부각이 된 데다가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기술을 개발 진행 중이라는 소식. 여기에 지금 모멘텀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천공투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핵심 부품 회사로 지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붙다 보니까 저렇게 강력한 흐름, 5일선을 타고 그냥 끊임없이 지금 치솟으면서 올라가 버리는 용소수 오름에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두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코오롱 티슈진 소식입니다. 어저께 살짝 얘기 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인보사 부활을 지금 알리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주식 역사책에 쓰일, 그렇죠? 상장 폐지의 끝까지 갔다가 부활해서 인보사를 성공시킨다? 이거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TGC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인보사입니다. 2006년도에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 무려 20년 전이에요. 25년도 됐죠. 근데 이게 2027년 1분기에 FDA 품목허가 신청할 계획이고 미국 내 판매를 해서 2028년부터 이 판매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자, 문제는 2019년 7월 달에 국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신장 유래 세포로 지금 잘못된 발암, 뭐 잘못했는지 그거 했는지 법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실수였는지. 근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아서 아직도 형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는 더 오래 갈 것이고, 일단 지난해 11월에 형사재판 1심은 전체 무죄를 받았으나 2심, 3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코오롱이 미국에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은 일단 3상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국내는 진행 중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지금 이 미국의 걸 대상으로 해서 인보사의 부활 스토리를 쓰고 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5배가 올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참 이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58분 됐습니다. 동시과 상황 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커 전해주세요. 네, 3월 14일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어제 1% 가깝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던 만큼 오늘 반발 매수세가 조금이나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어제 기관의 매수세로 낙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컸었는데 2,565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자체가 2%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1.6%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3%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도 오늘 부진합니다. 0.15%가량 하락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알테오전 어제 힘이 좋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출발은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HLB 같은 경우는 보합권 출발, 에코프로 그룹주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0.1%가량 상승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0.4%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권 출발,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오늘 일단 뉴욕 시장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은 역시 오늘도 뉴욕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시과 상황 보더라도 보합권이 혼조인데 오르더라도 뭐 아주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또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좀 오늘 시장 상황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0.3% 하락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1% 좀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동시효과 상황의 흐름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 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보면 0.2원 오른 1,454원. 어쨌든 환율은 여전히 아직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출발 좀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고앵커 전해주세요.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고용까지도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면서 안정적인 고용 상황과 함께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는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관세 정쟁이 미국과 확전 일로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렸고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양시장이 조금 엇갈린 채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장 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 하락 추세는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4%가량 빠지면서 2,56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0.9%가량 하락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동시호가보다도 탄력이 더 좋습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72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정규장이 시작되니까 오늘 반도체 두 기업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0.1%가량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보합권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주가에도 좀 반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다만 오늘 0.8% 빠지면서 어제 2%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6%가량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9%가량 빠지면서 198만 8,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20만 원 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내어주는 모습이 살펴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한다면 추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신제품이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공장 증설, 캐파 확장으로 인해서 더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7위부터 1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하락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0.4%가량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폭 반납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이 1.2%가량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7%가량 하락하면서 30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신한지주도 0.9%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조선주의 흐름,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게 된다면 부진한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8%가량 하락하면서 철강주들도 부진하고 현대모비스 1.3%, 현대그룹주 가운데서는 낙폭이 지금 시총상위주에서는 가장 깊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한화오션도 0.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특히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1호로 미국 MRO에 대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매수를 사뭇 이렇게 멈칫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메리츠금융주 최근에 시세가 좀 꺾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물산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 특이한 점이 카카오가 1%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43,500원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어제 3% 반등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0.8%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사주의 이딴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않고요. 투자자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끼질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오늘 2.6% 이상 강한 상승 나오면서 31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천장제약 0.16% 하락합니다. 어제도 낙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오늘까지도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오늘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기지개를 켤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휴젤이 0.4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파마리서치도 0.7% 상승, 클래시는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가캔바이오 오늘 0.4%가량 상승하면서 10만 3,2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누공업이 오늘 2%가량 상승하고요. HPSP도 1.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는 괜찮은 듯합니다. 소부장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까지 1% 이상의 시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보로노이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5%가량의 상승. 오늘도 엔터주는 조금 부진합니다. 0.57%가량 제외패 엔터가 좀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SM이 오늘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6위권까지 밀려난 지금 SM이고요. 펩트론도 오늘 0.6%가량 하락하고 있고 게임주인 펄어비스 반등 시도하고요. 신성 데탈테크 상승, 오늘 엔캠이요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총 20위권 내에서 2차 전지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를 내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9시 7분 돼가는데 일단 출발 상황. 현재로서는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은 시장이 좀 나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도요. 이제 0.09%까지 낙폭을 줄였고 반면에 코스닥은 0.7% 가까이로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은 어제 5천억 가까이 팔았죠.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지금 820억, 꽤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팔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140억을 또 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선물이 지금 순매수를 해서 누적으로도 순매수로 돌아선 게 좀 눈에 띄네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환율은 이제 1,453원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각각 들어봐야 되죠.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어제 떨어진 것만큼 오늘 반등을 해줘야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오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뭐 일본 증시 분위기가 괜찮아서 시장 어저께 좀 좋게 끝나겠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끝 막판에 이제 막 쏟아져 내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찾아보니까 물론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었지만 현재 미국의 임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역시나 증시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줬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하원은 문제가 없는데요. 상원 쪽에서 그 이제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50석이 필요한데 하원이 43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석에 대해서 좀 뭐 이렇다 저렇다 어제 말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자체가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져줬어요. 근데 많이 빠지지 않고 또 끝에
끝에는 살짝 또 올려줬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은 좀 분위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5일선을 지금 전혀 침범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강보합으로 다시 바꿔놓고 있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약간 추세 자체는 꺾여 있어요. 61선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은 어떤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냐? 61선 자체를 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지수 자체를 보고 이제 증시 자체를 매수매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수는요 그냥 상방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2620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2620.0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2600포인트 이상으로 가면은 약간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충분히 학습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일단은 현재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관세를 그냥 협상용으로도 쓰겠지만 무조건 때릴 때는 때리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봤을 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캐나다와 유럽에 많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멕시코라든지 지금 영국 같은 데다가는 많이 이렇게 강한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또다시 관세 전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반발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굉장히 강하게 좀 힘으로 누르는 듯한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왜 강하냐? 현재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모든 전국 나라에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오늘 하나오션이 주가는 좀 반응은 없습니다만 하나오션이 좀 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다가 결국에 함정을 고쳐가지고 미국에 보내줬거든요. 그게 이제 윌리 쉬라우라는 건데 저는 이런 뉴스들이 미국에 대해서 약간 우리나라가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관세에 물론 우리가 유탄을 맞은 영향권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시가 버텨주는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이 MRO 사업도 있고 다른 뭐 반도체 사업도 있고 엮여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게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 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미국 시장은 비싸고 우리나라 시장은 쌉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현재는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이지만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고요. 이따가 일본과 뭐 중국 시장이 개장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고 수급 자체는 오늘 전체 많이 없어요. 수급은 크게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뭐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자막으로 삼성 SDI 2조 유상증자, 주주백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속보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든 지금의 이제 거의 막바지의 이 캐즘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이 우리 셀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 업체들의 이제 그런 아주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좀 캐즘이 좀 조만간 좀 회복되고요. 배터리 업체들이 좀 좋은 기회를 좀 갖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신일석 의원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572.12, 1.53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 0.06%입니다. 코스닥은 727.18, 4.38포인트 오르고 0.60%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 코스피가 마이너스네요. 자, 지금 3개월 대비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코스피가 3개월 대비 3.40% 올랐는데 코스닥이 3.47% 올랐습니다. 둘이 지금 차이가 이제 0.07%예요.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가 꽤 났었는데 이제는 다시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제부터 다시 또 리셋돼서 스타트 지점에 같이 나란히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3개월을 코스닥, 코스피가 누가 더 나갈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1453.17, 21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해야 있는 상태고 월봉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10월 달 위에서 고공권에서 지금 3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불안하거든요. 2022년도 10월 달 이 고점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이걸 붕괴를 안 시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저기서 잘못하면 다시 또 살아나는데 계속 불씨입니다. 지금 어저께 4,800억을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오늘도 벌써 1,000억 원을 또 팔고 있는데 스피드가 너무 빠르네요. 또 오늘 지금 10분 만에 1,000억 원을 지금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어저께 4,8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지금 한 달 내로 따졌을 때 산 날은 단 한 5일에 불과한데 그 5일도 가장 많이 산 날이 3,9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이 계속 받쳐주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150억 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수량이 지금 마음껏 양에 차지 않죠. 그래서 수급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는 장세다. 그래서 계속 조금 뭐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가 리드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파괴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어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19위에 2% 오르는 고려아연이네요. 자, 고려아연이 또 이제 뭐 주주총회 앞두고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MBK 파트너스가 이게 안 걸린 데가 없더라고요. 홈플러스에도 있죠. 고려아연에도 있죠. 저기 지금 그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에도 있죠. 저기도 클래시스의 인수설에도 있죠.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까 봐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고려아연이 오랜만에 오르고 그다음은 하나오션 15위 하나오션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5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6% 올라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위에 리노공업 어제에 이어서 2.41 오르면서 또 좋고요. 그리고 15위에 HPSP도 2% 오릅니다. 리노공업이랑 HPSP가 반도체 소재 장비에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 반도체 장비주가 소부장이 상당히 강할 때 모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이미 기술적인 모습이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얘기 들었던 이제 HLB와 코오롱 티슈진 이 원샷 원킬의 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진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자, 신입소 의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섹터별 상황들 어떤지 좀 보죠. 오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가량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요, 철강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오늘 LNG 관련된 기업들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철강과 연결해서 피팅 밸브까지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구리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톤당 $10,000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산업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닥터코퍼.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오늘 구리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 함께 살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또 발언을 했죠.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과 여전히 관계가 좋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남북 경협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고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도 뜨거운데요. 삼성 SDI의 2조 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캐즘이 이제 막을 내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투자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섹터 검색하고 있는 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고요. 어제 장 막판에 기관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소폭입니다만 31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과 증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의약품도 0.2%가량 빠지고 있는데 전기전자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 그리고 기계, 운수, 장비, 철강, 금속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화학이 무려 1.7%, 제조도 1% 이상 상승하고요. 종이, 목재 그리고 비금속까지도 2% 가까운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트의 상승률이 가장 뜨겁습니다. 20%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대 주주가 롯데렌탈인데 이 경영권 분쟁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20%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IPO 대호를 불리면서 시장에 신규 입성한 서울보증보험 15% 공모가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밴드 하단으로 자리를 했고 사실 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죠. 오늘 주가는 그래도 13%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고요. 아센디오 13% 오늘 전고체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두 자릿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동스틸이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역시나 오늘 철강, 스틸 관련 기업들 LNG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CM 생명과학도 27%가량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록스 무상감자 소식 속에 오늘 20%가량의 강세, RP바이오도 두 자릿대 오름세, 유일에너테크까지도 20% 이상의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눈에 좀 띕니까? 뭐 일단은 삼성 SDI 유상증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게 아침에 뉴스 떠서 제가 세밀히 좀 살펴봤는데 일단 시설 투자 자금으로 2조 원을 좀 모금한다고 하고 그렇죠. 주주 배정한 다음에 만약에 실권주가 생기면은 일반인들한테도 청약을 하는 건데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전체 테마가 지금 다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은 자리들은 아니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뭐 주가의 해석이라든지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 이런 거는 지금 예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지금 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삼성 SDI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영업이익 실적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1조 원도 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설 운영 자금으로 지금 2조 원을 다시 주주들한테 손을 내민다라는 게 아마도 SDI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끝나고 지금 보시면은 뭐 ESS라고 하는 결국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SDI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어쨌든 삼성 SDI가 가장 빨라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삼성 SDI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참 꿈의 배터리는 맞아요. 근데 당장 2025년도에 나오고 26년도에 양산이 시작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SDI에서도 뉴스 기사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28년도 양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먼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떠한 퍼포먼스가 좀 나아질 것인가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SDI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많이 분석을 해드릴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 지금
방산 쪽에서는 풍산이라는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네. 방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때 풍산이 가장 좀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풍산이라는 종목 자체는요, 방산의 그 총탄 있죠. 총탄 쪽을 좀 만드는 데고 거기다가 구리값에 대해서 많이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결국에 현대로템 가고 하나 시스템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갈 때 한국항공우주는 가장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우주항공 뭐 이쪽에 붙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가 정말 신고가를 썼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풍산 같은 종목들은 전혀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구리값에 대해서 지금 스콧 베세트 장관이 구리에다가도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풍산은 또 지금 우리나라 제철,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세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았듯이 풍산의 구리 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방산 쪽도 아직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숨죽이고 있는 풍산에 집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내에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순환매도 있고, 그 다음에 1등주, 2등주, 3등주가 이렇게 순서가 또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흔한 말로 대세상승이 이루어지는 업종.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조선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방산 쪽은 이제 풍산, 그동안 좀 더 오르는 풍산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고, 자, 신일섭 위원 또 지금 종목별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섹터별 상승률 상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남북로 가스관 사업 2.95% 오르고 있고요. 안에는 대동스틸이 상한가를 가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동양철강, 화성밸브, 문배철강이 따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선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LS가 5.53으로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KBI 메탈 순이고요. 3위 강간업체 1.83%입니다. 여기는 하이스틸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이스틸이 20% 넘는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 남북로 가스관 사업에도 하이스틸이 속해 있죠. 자, 지금 어저께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고 미국 시간으로 12일 0시부터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철강주가 오르느냐? 오늘 완전 갈리죠. 현대제철 보시면 마이너스 2.2%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미국 수입국 순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철강은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관유는 1위예요. 2위랑 3위가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강관유에서는 캐나다, 멕시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25%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에게도 되고 캐나다, 멕시코에도 해도 되는데, 이 상호 관세라고 하여, 보편 관세라고 하여 멕시코, 캐나다에게 25% 관세가 또 부과하게 되면 걔네는 50%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25%의 우위가 지금 차지하게 되는 데다가 이제 이전에 원래 쿼터제라고 어느 정도까지 면세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증권가의 해석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뭐 보편적인 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별 이득이 없지만, 근데 이 쿼터제가 폐기돼서 이 강간유 수입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 거를 다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지금 대동스틸 및 하이스틸이 급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관유를 주로 만드는, 그러니까 파이프죠. 파이프를 주로 만드는 이런 업체들과 현대제철처럼 세 가지 전방 산업에 골고루 철강을 만들고 있는 이 업체들과 완전히 주가가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이전에 알래스카 천연 LNG 요쪽도 얽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철강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철강 중에 강관유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 위주로 갖고 있다는 이런 특징적인 이런 모습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내에서도 철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고요. 이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시다기보다는요,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만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2620포인트를 뚫어주려면 역시나 외국인의 현물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장은 조금은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신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신고가 갱신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있죠. 제가 뭐 100만 원이 8억이 됐다, 뭐 그런 삼양식품 얘기를 굳이 끌어다 오지 않더라도 그거 제외하고도 신고가가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쪽도 그렇고요. 52주 신고가 간 종목으로 하면은 더 많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간 종목은 더욱더 강한 것이고 지금 시장을 뛰어넘는 그 핵심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신다면 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뭐 지수단보다는 종목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해상용 안테나와 저궤도 사업 모두 작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182억 정도 적자가 났고 9만 원대 형성돼 있던 주가가 최저가 기준으로는 3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인 이 부진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 동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인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저궤도 서비스 개시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일단 동사한테는 이제 수주 공백이 작년에 좀 생겼다. 이 부분이 이제 적자 반영의 큰 원인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원앱 또한 글로벌 서비스 커버리지를 점차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동사가 아마존으로 추정되는 A사에 또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용 안테나 매출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수주한 물량만 해도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1000억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앱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수주 모멘텀을 올해는 좀 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단 스타링크의 대안으로 영국의 원앱이 오히려 더 부상을 받고 있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 대체로 원앱이 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워낙 이제 가격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기는 러프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가에서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3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인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정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말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좀 다뤄주신다고 네. 했는데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뭐 결국 저 얘기가 나온 건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뭐 그 야당의 이제 그 주도로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382조 3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대부분 이제 찬성을 했고 여당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대 내지 기권을 했는데 그 저는 사실은 이제 2년 전부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이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주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개정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저께 이제 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제 표 차이는 뭐 상당히 꽤 많이 났지만 뭐 야당이 다수다 보니까 야당이 당론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또 당론을 반대를 하는 총국이 벌어졌는데 왜 총국인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차이는 컸지만 그 2년 전부터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과정을 갖다 쭉 이렇게 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됐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은 지난 국회 때도 이미 그때도 야당이 과반이 넘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사실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과시켜야 될 어떤 우군도 좀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요즘에 이제 그 이사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신의 성실이라고 합니다. 충실하게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이 회사에다가 주주까지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주주까지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천지개벽할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쭉 읽어왔지만은 거기에 버금되는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가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한 이사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주요 글자라서 이게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회사는 물론 주주들 위해서 일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설명드리면 와닿을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 382조 3항이 20년 전에 만약에 개정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로 있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에 뭐 총수를 한다는 것은 뭐 아까 봤을 때 광복 이후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또 이게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엄연한 이제 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총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슬기롭고 순조롭게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지분을 넘겨주면 되죠. 뭐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자동차를 넘겨주면 되는데 넘겨주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서 상속세를 물어야 되니까 상속세를 물기 싫으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말하면 꼼수고 어떻게 말하면 불법이고 어떻게 말하면 탈법을 갖다가 일삼은 것이 첫 번째 단추가 에버랜드 전환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버랜드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 당시 전무였죠. 이재용 전무에게 몰아줍니다. 몰아주니까 이재용 전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버랜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삼성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중요한 첫 단추를 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382조 3항에 무슨 가겠느냐? 그럼 에버랜드에도 이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사들이 야 너네가 왜 이렇게 이재용이라는 뭐 특수 관계자에게 왜 거의 제 기억에 10분의 15분의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몰아주느냐라고 이제 배임과 횡령 소송이 있었는데 그 검찰이 극적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공소시효를 갖다 얼마 안 남기고 이제 극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 났느냐?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옵니다. 이번에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무죄로 나오는데 당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양승태 대법관, 그때는 대법관이고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시는데 양승태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으면서 무죄라고 이제 판결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 이런 워딩은 아니지만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걸 유죄라고 내리는 너네 법관들은 뭐 당연히 캐스팅 보트 있으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한 임원들은 유죄다라고 판결하는 대법관도 있죠. 근데 그런 대법관들은 상법을 모르는 거야. 상법에 어디 이렇게 하면 유죄라고 나와 있니? 상법에는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한 의무가 있지 주주를 위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가 맞다라고 양승태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 장악하게 된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굳이 이것이 이재용 회장만의 일이겠느냐? 모든 재벌들, 2세, 3세로 이제 승계를 하는 모든 재벌들에게 동등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재벌들은 그 정도의 어떤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먼저 이런 것이 치고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에서 따라하는 경우가 비번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380여 사망 개정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로 자본주의 시장을 갖다가 도입한 이래 가장 굴력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재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떤 불법과 탈법에 있었던 경영 승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되게 기념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투자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에서는 잘 또 겪어봤던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과 또 최근 이슈가 됐던 LS전선과 강원전선의 지분 교환,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20년 전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뭐 나이가 뭐 40보다 아래신 분들은 에버랜드가 그런 어떤 회사였다는 것도 아마 인지 못하실 텐데, 그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세게 많은 이제 소액주들이 반대를 했지만 LG그룹 입장에서 주주사 LG가 대주주다 보니까 이걸 분사시켰어요. 분사시키라는 지시가 한 것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LG화학 이사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럼 따랐을 때 이 381조 망이 사망이 개정돼 있었다면 LG화학 이사들 입장에서는 주 LG였던 지시가 왔을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이사로서 통과시키면은 나중에 나한테 배임 내지 다른 어떤 소송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라고 어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황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LS그룹의 이제 구자한 회장이 뭐 기자들이랑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LS그룹이 중복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다. 중복 상장이라는 것은 A라는 그룹인데 거기에 계열사 B라는 그룹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데 또 하나 상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은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중복 상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질문을 기자들이 구자한 회장이 했더니 구자한 회장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안 사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상장사의 본질은 이 회사가 잘 나갈 거니까 앞으로 매출과 영업에 계속 뛰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서 당신들의 한 주 한 주를 갖다가 모아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우리 회사를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장사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구자한 회장은 상장사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아니 이미 상장해놓고서는 그 중복상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지 마라. 그 처음부터 그 상장시키지 않았어야죠. 그러니까 구자한 회장의 어떤 인식은 사실 재벌들 대부분의 인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자한 회장이 아주 뭐 이렇게 시장의 반시장적인 어떤 인식이 있고 뭐가 그 상식에서 멀어진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대개 재벌의 기본적인 인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제 382조 사망의 개정은 재벌들 전체의 큰 판을 갖다가 뒤집는, 재벌들의 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판을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중요한 어떤 그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내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입장이 예. 계속 오고 가는 것 같고 결국 그러면은 시장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 쪽에서는 뭐가 있을지 반대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왜 이 3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 건지 예.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이슈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반대하는 분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사들이 이러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제 그 이사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고 소송이 너무 남발하니까 그 회사도 소송이 남발하는 거에다 변호사 비용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기준했을 때 1년간 전체적 의사회에서 의결되고 거기에 투표한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사들이 충실 의무,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안건이 얼마나 있었냐? 불과 3% 미만이다. 3% 미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고 주식 투자를 갖다 한국에서 없애지 않을 거라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 셀러리맨이 열심히 셀러리를 얻어서 인컴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하지 않으면 사실 중산층에서 중하위층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다른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종종 이렇게 재벌들이 눈 뜨는 상태에서 코베어가겠다는 의도를 갖다가 넘실거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그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인 그 제재 조항이 구비됐을 때 누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재벌들은 부정적으로 보죠. 누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큰 손님들, 세계 굴지에서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 큰 손들이 한국 시장 봤을 때 너무 좋은 회사야. 너무 좋은 회사인데 야 거기서 또 인적 분할하거나 물적 분할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 망가뜨리면 거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크거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실현되는 통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갖고 380에서 3항이 개정되면서 외국 투자가들의 그런 불신을 갖다가 많이 해소됐다. 그러면 외국 투자가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환율을 갖다 말씀드린 코너는 아니겠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빨리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야 지금 기회다.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어떤 종목들을 사들여서 우리의 자산을 증식해야겠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한국 주식을 갖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 382조 3항을 개정해야겠다고 말하는 분들의 코스피 3,000은 당연히 넘는다. 3,000은 물론 이거냐 4,000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383항을 왜 진작에 개정했어야 되는가라고 이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최성모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어제 바로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사실은 주식시장을 갖다가 외면하는 어떤 요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은 완전 반대 입장이잖아요. 예,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예. 안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이슈 또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사실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난 회계에서도 야당이 과반이 넘었어요. 이거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분들도 일부는 재벌의 눈치를 보고 일부는 재벌의 포섭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재벌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통과시켰다는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걸 통과시킨 것은 단순하게 진짜 한국 시장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정치공학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너무나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임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380조 3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인이 그런 의사표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또 다른 중요한 우군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바로 1년 전에 24년 1월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용산에서 야 기업 밸류업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업 밸류업이 무엇이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결국 거버넌스를 바꿔서 382조 3항을 바꿔서 재벌들이 중락펴락하는 이 시장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 기업 밸류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가 직을 걸고서라도 그러니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라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권의 주요 인사 3명,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3명이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검찰 출신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삼성생명과 삼성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삼바 사태로 벌린 삼바 사태에 거기에 이제 주임 부장검사였고, 그리고 한동훈 그때는 검사가 실무에서 총괄을 했고 거기 수사팀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런 분들은 이 재벌들이 갖고 있던 그 폐 손실을 갖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잘 진단해 주었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은 앞서서도 영향을 일부 좀 말씀드렸지만 좀 내려가는 워낙 강세,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현상을 받고 있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선, 철강 섹터가 시장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이어갈 테니까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